책가세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책으로 즐기는 책모아 놀이터 첫 번째 시간, 저는 류한경입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책다세에서 10년 넘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책도 쓰고 카피라이터로 카피도 쓰고 그렇게 쓰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여행하고 그림 그리기도 좋아합니다. 다른 팟캐스트들을 많이 듣는데 진행하는 분의 소개가 없으면 어떤 분인지 들을 때마다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책모아 놀이터 첫 회 기념으로 딱 한 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냥 놀이터지기로만 등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책은 2002년 제7회 한겨레 문학상 수상작이었던 나의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이지만 지금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고 여러 번을 읽어도 웃다가 울다가 하면서 푹 빠지게 되는 소설입니다. 오늘 놀이터는 서울의 인왕산 산자락의 달동네고요. 같이 놀 놀이터 친구는 이 책의 주인공, 볼수록 정이 가는 9살 소년 동구입니다. 동구는 할머니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다정하고 따뜻한 그런 할머니랑은 달나라만큼 거리가 먼 까탈스럽기로 소문난 할머니와 그 할머니 밑에서 호된 시집살이를 하면서도 묵묵히 참고 사는 엄마, 그리고 성실한 가장이지만 무뚝뚝하고 살갑지 않은 아빠, 그리고 6살 터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여동생 영주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동구가 살고 있는 달동네는 광화문도 멀리 내다보이고 경복궁역도 멀지 않은 곳인데요. 실제로 이 책을 쓴 심윤경 작가가 어릴 때부터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책 표지를 보면 어린 꼬마 남매 사진이 나와 있는데 바로 작가님과 오빠가 어릴 적 동네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 책의 제목인 나의 아름다운 정원은 어디일까요? 동구네 집 정원은 아니고 그 동네에서 보기 힘든 부잣집 정원입니다. 동구는 자기 동네에서 가장 자랑거리는 이 3층 집의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할 정도로 동구가 참 좋아하는 곳인데요. 가끔씩 3층 집에 대문이 열리는 날이면 동구는 그 집에 집사 아저씨가 문 닫아야 하니까 집에 그만 가라고 할 때까지 놀곤 했어요. 여기에서 정원에 대한 얘기는 자주 안 나오고 이 책의 앞부분과 끝부분에 잠깐씩만 나오는데 왜 제목으로까지 정했을까? 뒤에서 정원에 대해 쓴 부분을 낭독해 드리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연도별로 장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동군의 이야기와 유신시대를 거쳐서 광주 민주화 항쟁까지 일어났던 시대 상황이 아픔과 상처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전반부는 동생 영주가 태어난 이야기와 또 동구가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새로운 담임 박영은 선생님을 만나서 동구의 삶이 달라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인 동구가 태어나고 둘째가 생기지 않아서 가족들은 오랫동안 기다렸는데요. 동생 영주가 태어나고 온 가족들은 영주의 재롱에 푹 빠져버립니다. 동생은 여동생을 업고 다니는 오빠로 온 동네 아줌마들에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동구는 동생을 업고 다닐 때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영주를 업고 있으면 그 아이가 꼼지락거리는 작은 파문이 내 등에 울퉁불퉁한 갈비뼈와 척추에 그대로 전해져 왔다. 동생이라는 존재는 꼬물거리기만 해도 신기하고 흐뭇했다. 네, 동생이라는 존재는 꼬물거리기만 해도 신기하고 흐뭇했다. 얼마나 동구가 영주를 예뻐했는지가 느껴지시죠? 이 예쁜 동생 영주가 돌이 되었을 때 에피소드도 참 어이없으면서도 재미있는데요. 엄마는 영주 돌상을 차리기 위해 없는 살림이지만 알뜰살뜰하게 장도 보고 돌떡을 돌리려고 쌀을 담가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쌀을 보고는 할머니가 어디 쌀을 서말이나 네 마음대로 퍼다가 떡을 하냐고 불같이 호령을 하고 집안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할머니도 떡을 하라고 했는데 또 막상 쌀을 보더니 트집을 잡는 거예요. 할머니는 또 동구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오니까 며느리 욕을 해대고 아빠는 동구 엄마를 나무라면서 막 때리고 돌잔치는커녕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고 말죠. 자, 그럼 영주의 돌잔치는 다 없었던 일이 되는 걸까요?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음날 동구 엄마는 멋지게 복수를 합니다. 영주의 생일날 아침, 전날 난리 때문에 집안 분위기는 팍 가라앉아 있고 상에는 달랑 미역국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아침을 먹고 아빠와 할머니가 외출을 했는데 엄마는 갑자기 바빠집니다. 준비해 놨던 재료로 떡을 하고 나물도 하고 닭고기도 찌고 음식을 한 다음에 동구를 시켜서 동네 이웃들에게 불이 나게 나눠줍니다. 물론 이웃들에겐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하고요. 그렇게 할머니와 아빠 모르게 돌잔치를 나름 성공적으로 한 거죠. 할머니와 동구 아빠한테 당한 걸 생각하니까 막 통쾌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소설 곳곳에는 푹 빠져서 읽게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돌이 지나고 영주는 새돌이 되기도 전에 한글을 혼자 끼치고 읽어서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빠인 동구는 어떨까요? 동생은 이렇게 신동소리를 듣고 새돌이 되기도 전에 글을 읽었는데 동구는 3학년인데도 글을 못 읽었어요. 참 온 가족의 걱정거리였죠. 여기에 정말 혜성같이 짠하고 나타난 인물이 바로 동구의 새 담임 박영은 선생님입니다. 박영은 선생님은 젊고 예쁜 데다가 동구의 마음까지 잘 알아주는 선생님이었죠. 동구는 학교 가는 게 참 행복했습니다. 선생님은 동구가 글을 못 읽는 이유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난독증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동구의 엄마에게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동구는 선생님과 학교가 끝나고 남아서 읽기를 배우게 됩니다. 기억은 그림, 니은은 나무, 디귿은 다람쥐 이렇게 철자마다 말을 하나씩 정해서 외우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동구는 서툴지만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학년 겨울방학이 되어서 선생님은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면서 편지를 동구에게 건네줍니다. 가족들 앞에서 직접 읽어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 앞에서 동구는 편지를 읽는데요. 이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고도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은 편지에 그동안 동구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글을 잘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동구가 마음이 따뜻하고 어른스러워서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라는 내용을 써주셨어요. 동구가 편지를 다 읽고 나자 가족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몇 달 전만 해도 글을 못 읽어서 구박을 있는 대로 당하던 아이가 저렇게 편지를 또박또박 읽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편지 낭독 후에 식구들의 반응이 얼마나 요란한지 정말 대굴대굴 구르며 웃게 되는 대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두 분은 입을 완전히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다음은 내가 늘 꿈꿔오던 그대로였다. 엄마는 몸을 날려 나를 덥석 끌어안았다. 아버지는 할머니의 두 손을 꼭 쥐었다.
할머니는 우리 장손 하고 중얼거렸다. 엄마는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손수건을 꺼내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박 선생님이 세상에 둘도 없는 고마운 분이라고, 당신도 정말 고생이 많았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장손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를 찾았으니 우리 집안에 광령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는 나에게 다가와서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오훈 식구가 한바탕 울고 난 후에 아버지는 오늘은 늦었으니까 얼른 자고 내일은 온 식구가 시내에 나가서 박 선생님께 드릴 선물을 사고 근사한 외식을 하자고 했다. 할머니 방에서 이불을 덮고 영주와 나란히 누웠지만 흥분이 되어서 잠이 잘 오질 않았다. 내 나이 9살이 되도록 엄마와 아버지를 오늘처럼 기쁘게 한 날이 없었다는 생각에 뿌듯해서 눈이 감기지 않았다. 네, 이런 식구들이 아니었거든요. 할머니는 엄마를 못 잡아먹어서 늘 안달이고 동구한테도 맨날 욕만 하는 무서운 할머니였고, 아빠는 엄마랑 늘 싸우면서 집안 분위기는 늘 먹구름 낀 하늘 같았는데, 정말 동구가 글을 읽는 사건으로 온 가족의 그 대화합의 장이 열린 거예요. 이 상황이 막 그려지면서 한참을 웃게 되는 장면입니다. 몇 년 전에 그 중학생 있던 제 아들한테 이 책을 읽어보라고 했는데, 뭐 별로 재미없어 보인다고 하면서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깔깔깔 웃었던 장면을 맞춰보면 좋아하는 초밥을 사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책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읽더니 재밌다면서 단숨에 읽었습니다. 제가 한바탕 웃었던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아들이 바로 맞춰서 초밥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가족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가족들 사이는 다시 전처럼 되돌아갔고 시대 상황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이때가 1979년에서 1980년으로 넘어가던 때인데 신군부 독재가 들어서고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5.18 광주 민주화 항쟁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동구가 그토록 좋아하던 박영은 선생님은 광주에 계신 할머니 생신에 간다고 내려갔다가 영영 돌아오질 못합니다. 또 동구네 가족에게도 여러 사건들이 생기는데요. 뒷부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게 됩니다. 다 이야기를 하면 직접 읽으실 분들이 재미가 없어지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가 여러 아픔을 겪기는 하지만 저는 동구가 앞으로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어른들보다 더 좋은 어른으로 커나갈 거라는 희망적인 믿음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동구가 더 단단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걸 느꼈고 그만큼 더 동구를 힘껏 응원해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에 작가님의 사인을 받았었는데 동구처럼 한결같이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왜 이런 말을 써주셨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책은 제가 뭔가 마음이 허할 때 가끔씩 읽어보는데 세상은 예측할 수 없이 자꾸 변하고 또 나도 변하고 있는데 동구는 이 책 속에서 늘 변함없이 해맑고 따뜻하게 저보다도 한참 어리지만 때로는 의젓한 친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동구처럼 한결같이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작가님은 다른 의도로 그렇게 써주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의 끝부분에 제목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정원에 동구가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별은 슬프지만 이별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죠. 동구도 아름다운 정원과 안녕을 하지만 또 다른 아름다운 정원을 찾고 만들어 나갈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 어린 시절 그리운 장소, 추억의 공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 읽으면서 여러분들만의 아름다운 정원은 어떤 곳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모두 행복한 나날 보내시고 오늘 첫 번째 책모아 놀이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희부연 겨울 햇살이 안개처럼 정원을 두르고 있었다. 조심스레 정원으로 들어서자 나와 정원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처럼 감싸돌았다. 이곳에 가져다 놓으면 뭐든지 다 아름다워지는 걸까? 잘 살펴보면 3층 집 정원이라고 해서 값비싼 고급 나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한 모퉁이에는 흔해 빠진 수수꽃다리도 있고 전혀 쓸모없이 억세기만 해서 산에서 마구 뽑아버린다는 아카시 나무도 있었다. 하지만 흔한 것이건 귀한 것이건 이곳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데에는 다 같이 한몫을 하고 있었다. 3층 집 정원의 아름다움은 추운 날씨나 하늘을 찢는 번개도 끄덕없이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한 것이지만 시멘트 한 줌, 어느 난폭한 손목에 돌팔 매질 한 번이면 곧바로 상처 입을 수 있는 여리디 여린 것이기도 했다. 나는 퍽 행복해졌다. 나무에 꽃도 잎도 없지만 아름다운 정원의 옛 기억을 더듬으면 나무들이 꽃을 피우고 잎을 달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해낼 수 있었다. 나는 창문 너머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장님 부인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나섰다. 대문이 닫히면서 아름다운 정원의 전경이 차츰 좁아지더니 마침내 가느다란 광채의 선이 되었다가 갑자기 시야에는 녹슨 철문의 모습만 들어왔다.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은 이제 기억 속에 하나의 영상으로만 남게 되었다. 차가운 철문을 힘주어 당기며 나는 아름다운 정원의 작별을 고했다. 안녕 아름다운 정원, 안녕 황금빛 곤줄박이.